현재 정치권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갈등을 빚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지역 곳곳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지하거나 폐기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16기가 운전 중에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하늘 등 18기는 동해안을 접하는 영남권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한빛 6기는 서해안을 접한 호남권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탈원전이 갑자기 대두된 것이라 인식하지만 이는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일 뿐 이전부터 탈원전에 대한 의견 대립은 빗발쳤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가동에 대한 반대와 국민들의 공포감이 더욱 증폭되었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그린 뉴딜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결국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찬반 견해들이 등장했다. 탈원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이득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탈원전이 에너지 활용의 선택지를 줄이고 관련 기간 산업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우려가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의 찬반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해외의 탈원전 관련 사례와 대처 방안 역시 살펴봐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째, 정책의 추진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86년 당시 소련 지배하에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와 피난민을 발생시켰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약 33만 5천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3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의 원전 사고는 한 곳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역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었던 벨라루스에서는 소아 갑상선암 발생이 연간 평균 사례에서 60예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이 과정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상당 부분 태평양으로 흘러갔다는 논문 역시 발표된 바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주변국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각국의 어업 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원자력만이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저렴해진다는 현실을 소개한다. 또한 탈원전을 계기로 에너지원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 단가가 높지만 각종 통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가가 2030년에는 1kW시당 94.2원으로 2020년 1kW시당 136.1원과 비교해 31%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보다 하락세가 낮지만 2030년 1kW시당 150.3원으로 2020년 1kW시당 166.8원 대비 1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의 경제가 가속화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일상화되고 보편적인 적용을 통해 원자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탈원전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적 근거이자 가장 이상적 모델로 꼽는 사례는 바로 독일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5년 총리에 당선됐던 당시에는 탈원전에 반대했지만 후쿠시마에서의 참사를 목격한 이후 단계적인 원전 가동 중단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원전 가동 중단 후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전면 중단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탄소 중립을 천명한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힌다.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전혀 다른 논리적 전개를 이어간다.
첫째, 지역적으로 한국의 경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음을 강조하며, 비용 측면에서는 원자력의 가격 경쟁력 우위와 신재생에너지의 역설적인 면을 내세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원전 가동 국가인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지 않아 지진과 같은 재난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낮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시 활동으로 인해 원전의 자의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이들은 역설한다. 비용에 있어서도 논리를 펼쳐나간다.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원자력 발전 정산 단가는 1kW시당 58원 31전으로 각종 에너지원들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발전 단가의 경우 2016년 1kW시당 67원 91전에서 2018년 1kW시당 62원 10전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석탄화력 발전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만큼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적인 행동을 부각한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풍력 발전이 대표적이다. 2020년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전국 12,721곳에 달하는데, 시설 설치 이후 토사 유출 등과 같은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벌채와 산지, 훼손 등을 야기하며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과 연결된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다. 광범위한 벌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풍속이 느리고 계절에 따른 발전량이 천차만별인 탓에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 또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 결정이 너무나도 성급히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탈원전 정책의 선구자로 각광받는 독일의 경우 무려 13년간에 걸친 논쟁 끝에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반면 한국은 고작 7개월 만에 탈원전을 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은 3인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발족되어 탈원전 입법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1998년을 기준으로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론화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천명한 이후 국무회의에 의결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7개월에 불과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적극 주장하는 이들은 해외 사례 중에서도 세계적인 원전 대국 프랑스의 주목함과 동시에 독일이 탈원전의 함정에 빠졌음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8년 기준 발전 에너지 중 원전 비율이 7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많은 자원의 낭비를 바로잡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에도 상당한 운신의 폭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탈원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각광받는 독일이 실상 전력의 상당 부분을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2019년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5년간 1,600억 유로 이상을 에너지 정책에 투자했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변동성이 극심한 탓에 전력 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7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전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민낯이라는 점을 반대론자들은 강력한 근거로 삼는다. 이렇듯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극한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동안 풀어나갈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명심해야 할 점은 어느 한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